라디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사정보 프로그램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네, 6시 27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최근 낙동강 상류 생태 환경이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공개가 됐습니다. 안동댐 물고기가 이마댐 물고기에 비해서 중금속 오염이 무척 심하고요. 또 봉화 석포제련소 인근 주민의 중금속 오염도 상당하다는 주민 건강 영향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줄곧 관심을 가져오신 분이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백수범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구지방 변호사회 백수범 변호사입니다. 예, 저희 라디오 오늘에서 이 석포제련소 문제 자주 다루고 있는데요. 최근 석포제련소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 영향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 상당수에서 우리나라 국민 평균보다 두세 배 높은 수치의 카드뮴과 납이 검출이 됐습니다. 자, 우리 변호사님도 이 결과 보셨을 텐데요. 이 건강검진 결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고 예상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아연 재련 사업은 일본에서 하다가요, 카드뮴 중독병인 이따이 병이죠. 아프다 병입니다. 네. 이 병을 일으켜서 일본에서 퇴출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수입을 한 셈인데요. 예. 충남 서천에서도 이미 80년간 아연 등 비철금속을 생산했던 장항재련소가 예. 이미 폐업을 하고 수천억 원을 돈을 들여서 중금속에 오염된 통합 정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이 장항재련소로 인해서 병을 얻은 주민들이 재련소와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장항재련소의 또 전례를 따라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충남 서천에 장항재련소가 있었군요. 예, 근데 이게 지금 폐업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폐업한 지 얼마 안 됐나 보네요, 그러면? 예, 이미 상당히 한 10여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요, 주민들이. 예, 주민들이 최근에 예. 한 120여 명이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아하. 질병에 대해서 이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자, 이렇게 주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면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지역 주민들이 영풍 석포제련소를 상대로 법적인 소송, 글쎄요, 얼마나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예, 또 쉽지는 않겠지만은요, 가능성이 있고 또 꼭 해야 될 소송입니다. 예. 이 영풍 석포제련소가 많은 중금속을 내뿜고 있다는 것은 여러 조사 결과를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고요. 예. 또 이미 주민들 몸에서 이제 중금속이 검출된 이상 그로 인해서 질병까지 얻은 주민의 경우에는 소송의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쉽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고 승소 가능성이 있고 꼭 해야 할 소송이다. 네,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인근 주민만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대구 시민들, 그 밑에 저 밑에 부산 시민들도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건 예. 어떤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예,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흘려보낸 물을 마시는 영남인이 1,300만 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 법리적으로도 이 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이제 완화하는 법리나 또 환경소송 관련 특별법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 가지 이제 손해 중에서도 최소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예. 또 이 소송의 법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석포 인근 주민들 외에도 이 낙동강 물을 식수원으로 하는 영남인들이 대규모로 소송에 참가하게 되면 이 재련소의 환경 오염 문제를 국민들에게 널리 또 제대로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도 영풍 석포 재련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 대구, 부산 시민들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건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전 국민에게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재련소 인근 주민들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이요, 재련소 주변에서 이 재련소를 바탕으로 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저희 네. 라디오 오늘과도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송에도 적극적이지 못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소송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그 생각하십니까? 부분이 예. 이제 가장 아픈 부분이고 예. 또 어려운 부분이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영풍 석포 재련소가 또 이 악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하. 저도 이 현장에 몇 번 가봤는데요. 예. 그 주민들 나오셔서 그 보여주신 걱정 어린 그 눈빛들 또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와 있는 이런 젊은 어머니도 계셨거든요. 네. 그 얼굴이 지금도 이 눈에 밟힙니다. 아하. 그런데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는 정부와 정치권이 이 걱정하시는 주민들의 생계 대책을 마련해 드려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분들이 실상을 있는 대로 말씀하실 수 있을 거고요. 예. 또 영풍에도 이 영풍 석포 재련소를 운영하는 이제 공식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영풍인데요. 예. 이 주식회사 이혼을 추구하는 기업이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영풍에는 또 사업적인 출구, 그 석포에서 재련소를 철수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또 열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시민들이 다 하기 어렵고 결국은 정부와 이제 중앙 정치권이 나서서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이 우리 시민들은 석포 주민들의 이 걱정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이분들을 이제 끌어안고 이 석포 주민들과 시민들이 대립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다 서로가 이해하고 끌어안아서 이 해결책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석포 인근 주민들 가운데서요, 예. 재련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싶다고 저에게 이렇게 의사를 전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할 단계는 아닌데요. 예. 이제 또 법률 대응이 앞으로 본격화되면은 더 많은 주민들이 용기를 내서 참가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봉화군 또 경상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정치권이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뭐 주민분들의 생계 대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영풍에도 사업적인 이 출구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그래야 이제 해결책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래야 실질적으로 해결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영풍 재련소 측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네. 주민들의 중금속 오염이 영풍 재련소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 기존에 거기 광산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폐광산에서 나오는 중금속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만약에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재련소 측의 책임을 묻기가 좀 힘든 거 아닙니까? 예, 광산의 영향도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영풍은 지금까지 그 모든 오염들이 전부 다 광산 때문이고 또 주변에 농지에서 쓰는 농약과 비료 때문이지 재련소 책임은 이제 전혀 없다고 이렇게 부인해 오거든요. 네. 그런데 정작 재련소보다 상류 계곡에는 예. 거기 광산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재련소 상류에는 다슬기가 바글바글하다고 하고요. 예. 재련소를 딱 지나면서부터는 이 탁한 물에도 잘 사는 다슬기도 한 마리도 없다고 합니다. 아, 예, 예. 이게 이제 온전히 광산의 탓만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이 광산의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또 이 광산의 중금속 영향은 통상 반경 3, 4km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까지 나온 여러 이제 자료들을 살펴보면 또 재련소에 상당히 큰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이 표현은 지난번 인터뷰 때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재련소 상류 쪽에는 다슬기가 네. 바글바글한데 재련소를 딱 지나서부터는 한 마리도 없다. 예. 실제로 이 지역 주민의 얘기 그때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러니까 광산의 영향이 뭐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게 다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광산의 영향 반경은 3, 4km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자, 광산의 영향도 예. 앞으로 지금 정부도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주민 건강이나 낙동강 오염에 있어서 영풍 재련소의 책임을 묻자면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나온 사실만으로도 영풍재련소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직 충분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매우 중요한 증거들이 꽤 있습니다. 아하. 영풍이 스스로 이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통해서 드러난 토양 오염 실태만 해도요. 네. 6가지 중금속의 오염 정도가 기준치의 최대 414배가 나왔습니다. 예. 예, 이것은 뭐 법원의 판결문으로 인정된 사실이고요. 예. 그 낙동강 물에서 또 그 낙동강의 침전물에서 또 낙동강에서 하는 물고기에서 중금속이 많이 나온 결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건강영양조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오신 분들이나 또는 이번에 조사를 안 받으신 분들 중에서 또 추가로 정밀 검사를 하면은요, 네. 더 중요한 그런 증거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또 그동안 정말 이 고군분투해 오신 시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노력 덕분에 영풍재련소의 책임을 입증할 만한 여러 아직 공개되지 않은 증거 자료들도 많이 쌓이고 있고요. 네. 정부도 작년에 거버넌스 이제 협의체를 만들어서 분과별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자료들이 전부 다 종합이 되고 또 소송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증거 조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까지 이제 추가를 한다면 충분히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원래 쉬운 소송도 없고요. 환경 특히 오염으로 인한 소송은 어려울 것 각오하고 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어렵기도 하고 또 길게 가기도 하고요, 소송이. 예. 지금 뉴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풍재련소 측이 행정명령에 불복해서 지금 행정소송까지 제기 중인 상황인데요. 이 소송이 만약에 대법원까지 계속해서 쭉 가게 된다면 글쎄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최대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이 소송이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나르면? 예, 대법원까지 가면 통상 2, 3년에서 5년까지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요? 네, 그렇게 길게? 수년이 걸립니다, 보통. 최대 5년까지도 보통 한 2, 3년. 네. 그렇다면 그 소송 기간 중에 계속해서 공장은 가동이 될 테고요. 뭐 주민들 건강이라든지 주변 환경 계속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텐데 네. 어떻습니까? 만약에 인근 주민들이나 뭐 다른 시민들이 손해배상 소송 아니면 뭐 형사 고발하게 된다면 이 행정 소송과는 별개로 또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예, 이 형벌법규에 위반되는 개별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이제 자료들이 네. 뒷받침되면 형사처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우선 그 최근 5년간의 이 환경법규 위반 행위만 48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예. 이것들을 다 전수조사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 조치라든지 또 형사 책임을 누락된 것은 추가로 고발도 해야 되고요. 아하. 그런데 이 위반 사실이 워낙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대응단에서도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심각한 것부터 이제 차례로 고발을 해야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영풍이 지금 수백 배 그 중금속이 토양에서 검출됐는데도 토양 정화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올해 초 2월 달에는 이제 중금속 폐수 70톤을 흘려보냈다가 적발돼서 경상북도가 조업정지 명령을 했는데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이렇게 다투고 있고요. 네. 행정명령에 토양 정화 명령 또 조업정지 명령 전부 다 행정소송을 다투면서 지금 시간만 끌고 있거든요. 특히나 봉화군의 토양 정화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이 정화 기간을 2년 연장해달라고 했는데 봉화군이 거부해서 지금 소송 2심 중입니다. 네. 그런데 소송하면서 벌써 1년 반 이상이 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영풍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시간 끄는 목적을 2중, 3중을 달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봉화군 소송 같은 경우는 봉화군이 과감하게 항소를 취하하고 예. 지금이라도 토양 정화 기간을 다시 정해서 이제 정화를 명령을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봉화군도 따로 소송을 제기한 게 있군요. 토양 정화. 예, 영풍이 봉화군에 행정 소송을 걸었습니다. 영풍이 봉화에.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끝으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예, 영풍 석포재련소는요 알아갈수록 그동안 환경을 깨끗하게 잘 지키다가 실수로 한 번씩 오염시킨 공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특히 식순 최상류에 있어서는 굉장히 너무 위험한 그런 이제 공장입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 사회 20위권 재벌이 돼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 재벌이 됐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은 국민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영풍의 환경 오염 실태를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뜻을 모아주시면 아마도 수년 안에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백수범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